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오늘은 영문학 사상 가장 탁월했던 자매라고 불린 브론테 자매의 막내 앤 브론테의 아그네스 그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 브론테는 아주 유명한 언니들이 있죠. 가장 큰 언니인 제인 에어의 저자인 샬롯 브론테, 그리고 둘째 언니인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이 두 쟁쟁한 언니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막내인 앤 브론테는 언니들에 비해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브론테 자매 소설을 연달아 읽으면서 앤 브론테의 이 작품 또한 읽게 됐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그네스 그레이는 저자의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전적인 체험이란 앤이 경험했던 가정교사 생활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작품에서 아그네스는 집안이 어려워지자 다른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일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예상하다시피 이 제인 에어에서의 제인도 그랬듯이 가정교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이 아그네스 그레이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문장 표현은 다름 아닌 상관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대목에서 주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아그네스가 일하는 부잣집의 구성원들은 이 아그네스의 존재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그네스는 그 집에 같이 살지만 가정교사로서 그 부잣집에 같이 기거하지만 기존 구성원들은 아그네스의 존재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고 할까요? 그녀가 있든 말든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그네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네가 뭔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이든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딱히 상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심하게 얘기하면 개무시를 한다는 거죠. 집안의 어른이건 혹은 아그네스가 맡은 어린 아이들이건 관계없이 그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개의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돈 많은 집안의 사람들이 이 한미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정교사를 냉대하고 차별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아그네스는 이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어떠한 사람들과도 상관, 즉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마치 아그네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지만 무인도와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같이 있지만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무인도에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그네스에게 지금 그녀가 처한 세계는 어떤 차가운 세계, 단지 내가 어떤 냉대를 받는다고 해서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냉혹한 세계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 자신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원천적으로 없는 그런 세계라고 할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자연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연은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풍경으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자연 한복판에 내던져진다면은 그 자연은 어떤 아름답고 따뜻한 세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냉혹하고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당장 이를테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아마존 정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곳은 아주 매혹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을 때 그 자연은 나에게 아주 비정하고 무서운 세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그네스가 지금 자신이 일하는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그러한 한 개인이 자연 속에 내던져졌을 때의 감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나에게 어떤 따뜻한 곳으로 인식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곳을 나의 공간으로 점점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 주변의 모든 사물이 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나의 의지와 행위를 불어넣음으로써 주변의 공간은 점차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하지만 아그네스에게 아직은 그 주변의 모든 관계는 하나같이 적대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그네스 그레이가 2번 정도 다른 공간에서 가정교사 일을 하는데 그 둘 다 아주 아그네스에게 하는 태도가 적대적이기 그지 없어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저 그냥 아무런 개의치 않는 개무시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내가 모든 지점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껴지면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2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즉 자기 내면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나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연결 지점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그런 삶의 양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 그레이도 그렇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계에서는 아무리 둘러가도 그녀가 뚫고 지나갈 혹은 그녀가 새롭게 연결 지점을 만들어낼 구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자기를 냉대하는 이 세계와 나와의 연결 지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연결 지점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아그네스 그레이의 핵심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나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나는 연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 그레이도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고 온화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인지 그녀의 집안에서는 아가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려요. 뭐 막내라서 그렇게 불리는 것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아주 온화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이를테면 그녀가 처음 일했던 웰우드 저택의 블룸필드 씨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블룸필드 씨 가문의 자제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새 둥우리에 있는 새끼 새를 가져와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놀이, 하나의 유희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그네스는 도저히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행위를 하게 되죠. 다름 아닌 그 아이들이 잔인하게 새끼 새를 학대하면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 스스로 그 새끼 새를 빼앗아서 빠르게 돌로 쳐 죽입니다. 요컨대 아이들이 그 새들을 고문하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한 번에 끝내버린 것이죠. 새 둥우리에 있던 새끼 새는 다름 아닌 아그네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는 집에서 떠난 새끼 새와 같죠. 블룸필드 가문의 아이들이 새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들이 아그네스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그네스가 아이들로부터 새끼 새를 빼앗아 스스로 눌러 죽이는 행위는 타인에게 무력하게 능욕당하느니 자기 자신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전의 유순한 아그네스의 성격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였죠. 그렇게 의지를 매번 갖고 분투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왜 힘들게 사냐라고 할 법도 하죠.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자기를 이겨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아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편하게 살아,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념과 포기를 부추기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 이 블룸필드 씨 댁에서 같이 함께 사는 할머니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할머니는 아그네스에게 은근히 다가와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이런 논조입니다. 선생, 포기하면 편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해석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세계와의 연결성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 안으로만 숨어 들어간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물 혹은 세계와 연결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애써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연결성을 어떻게든 찾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아그네스 그레이의 주변을 둘러싼 세계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그네스 그레이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냉혹하고 이기적인데 그것은 그들이 단지 상류층이라서가 아니라 상류층이란 것은 하나의 소설적인 배경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이 세계는 무심하다. 이 세계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들을 고문하면서 죽이는 것도 별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교구 목사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교회 신도들을 귀찮은 존재에 취급하고 또한 새들을 고문하며 죽이는 것을 바라본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하는 말이 가관인데 애들이 새들을 죽이면서 얻는 기쁨이 영혼도 없는 축생의 행복보다 값질 것 같네요 라고 아이들의 잔혹함을 두둔하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고 불쌍하게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돌로 내리쳐 새들을 박살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로잘리라는 아이인데 이 로잘리는 아그네스 그레이가 두 번째로 일하는 집의 큰딸이에요.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외모의 처자인데 이 처자가 하는 말이 참 재밌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어장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이 아이의 목표는 세상 모든 남자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해놓고 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그녀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그녀의 어장 안에 갇힌 남자들의 마음 따위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나의 쾌락을 위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농락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녀에게 그들의 감정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인 아그네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그저 자기 안으로 침잠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세계와의 연결 지점을 새롭게 뚫어낼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그네스가 어떻게 이 기로에서 어떠한 판단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